시간 제한은 따로 두지 않으나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께 질문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질문은 2개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간이 남을 경우 재질의할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같은 이유로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질 경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 공청회는 아주대학교 학생 사회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무례한 질문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분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희망하시는 참관 학우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건네받은 학우분께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속 및 학과, 이름을 먼저 밝혀주시고 준비하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모빌리티공학과 이정섭입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은 1차 회의록에서 우리 학교는 캠퍼스 마스터 플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4차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는 지금 캠퍼스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그 마스터 플랜이 그 도서관 리모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만약에 플랜에 그 도서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책으로 가져오신 이유, 그리고 여기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보면은 2학기부터 리모델링 설계 및 입찰 등 절차를 시작한다고 나와 적시되어 있지만 홈페이지에 입찰과 관련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완 대책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선 정책회의에서 저희 또한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소식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리모델링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걸 그 자체로만 정책으로 가져오기에는 저희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 도서관 리모델링을 정책으로 가져왔으며 현재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였을 때 입찰 공고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엘리베이터 설치 및 화장실 개선과 같은 추가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두 본부에 동시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교에서 1학기 때 그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슬로건이 왜 아직도 그 정착이 잘 안 되어 있는지 그 이유는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보면은 송재원 평의원은 대학평가에서 평판도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량적 지표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경우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두 본부에서는 대학교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정량적인 지표로에 관련해서는 어떤 거를 제안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역동 순서이기 때문에 역동분들만 답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1학기에 발표한 슬로건은 작년 아우룸에서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아우룸에서 공모전을 진행하였고 결과를 아침 아센티아에서 함께 공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학생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더 홍보를 하여 이러한 슬로건을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조하진입니다. 역동 두 후보분들 너무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경력이 이제 학생회단이 국장 정도밖에 이제 국장 정도의 경력이 최종 경력이신데 학생회장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회장이라는 주요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관련된 단과대 학생회장이나 학과 학생회장 등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 어떤 각오나 본인들만의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총학생회 의의가 모든 학우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며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교와 개선점에 의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동의 회장단들은 작은 단위인 학과 학생회부터 단과대학, 총학생회 경험까지 다양하게 있고 학생회가 아닌 소학회장, 동아리회장 경험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총학생회 경험뿐만 아닌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학교 곳곳에 존재하는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더 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 학생회 부회장 경험이 있고 올해 총학생회 대협력국 국장과 함께 자유전공학부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자유전공학부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으며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공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단과대학 회장 이상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조연서입니다. 먼저 역동 후보님의 학생사회 관련 공약 중 7번 학부와 잔존 학과 간 협의체 운영이 인상 깊었습니다. 공약과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현재 신설된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와 프론티어 과학학부는 아직 과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약 200명의 학우들이 자율적인 학습이나 모임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만약 당선되신다면 이런 신설학부의 공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정사와 프론티어 융합학부에 과방이 없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전공학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1월 달에 중앙공간 재배치 관련한 회의에 들어가 자유전공학부와 첨단바이오융합대학은 과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정사와 프론티어 융합학부는 그 당시 대표자가 없었기에 이러한 공간 재배치 심사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부, 잔존학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러한 안내를 미리 공지하고 대표자들이 중앙공간 재배치 관련 회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배승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7번 공약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협의체 말씀하셨는데 당장 지금 현실적인 경정사랑 그 다음에 프론티어의 문제의 경우에는 과학생회가 있는데 그 과학생회를 내년부터 어떻게 운영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이제 신입생이 세칙이나 회칙으로 인해서 과학생회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당장 협의체에서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 경우에 그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협의체에서 이 세칙과 회칙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바꿀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가 각 3개의 학과가 모여서 하나의 융합학부가 됐고 프론티어도 각 3개의 학과가 모여서 하나의 학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유전공학부까지 합쳐버리면은 총 7개 학과가 연합체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각 과의 실정을 파악하기는 좋지만 전체적인 상황의 해결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단과대 단위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감독을 하게 한 이후에 그 협의체 대표자와의 또 협의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에 없다면 왜 하필 중앙 단위에서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려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저는 프론티어 융합학부의 투표권 논쟁과 최근 경정사의 학생의 존재 유지와 관련된 논의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각 학부가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와 논의가 되지 않아 의사소통의 부재로 오해가 생겨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지휘전공학과 조화진입니다. 최근 이제 스카이라고 하는 최상위권 대학들에서 AI를 이용한 치팅 혹은 부정행위 자체가 크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주대학교의 경우 이 학생회장 후보자님들로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고 학생사회 측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카이 대학에서의 AI 부정의 사례처럼 기술 변화가 평가 신뢰성을 흔드는 문제는 우리 학교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특정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기준이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학생회가 할 역할을 첫째, AI 사용 범위랑 허용 기준 검증 절차에 대한 학교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해야 하며 둘째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고지, 오탄 방지 절차 강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과도한 처벌이나 추측성 단정은 지향하고 공정성, 예측 가능성 사전 안내라는 새 원칙을 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학교와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팀 모두에서 유사한 공약이 있는 걸로 알아서 일단은 그 역동 팀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참여형 학생사회 구축이라고 공약하신 것 중에 행사기획단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학생 참여단이 실제로 구성이 됐을 때 그 중요할 만한 이해관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기획단으로서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연예인을 섭외해 올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동아리 공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아리 공연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일반 학생들을 실제로 섭외를 해가지고 기획단을 구성을 했을 때 이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기획단을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들거든요. 특정 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많이 뽑혀가지고 이제 좀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상황이 우려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획 중인 행사기획단은 학생의 기획 과정에 일반 학우분들의 의견과 시각을 반영하는 참여형 구조입니다. 물론 연예인이나 동아리 공연에 대한 결정도 일반 학우분들께 줄 수 있다면 좋지만 연예인 및 동아리 공연과 같은 경우에는 대의비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우분들께 이 정도까지의 수준의 권한을 주기는 어렵지만 저희 총학생회와 함께 주간 콘텐츠를 다양화시키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선본 모두 아주대학교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주대학교의 정체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대학교의 정체성이란 도전적이고 실험적이고 지금 학부 체계가 이제 융합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그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참여형 학생사회와 학생주도 기획 구조와도 비슷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실제로 이어질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학생사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학과 21학번 조수민입니다. 저는 복지 파트의 17번 교내 충전 수단 및 무료 복사 공간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과방이나 동아리방, 소학회방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교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성호관 1층 프린터실도 사라졌는데 생각해 두신 위치가 있으신지 또 학교와도 합의가 된 사항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 지원팀과 논의한 결과 학우분들의 수요가 충분히 확인된다면 해당 정책은 실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기획 중인 장소로는 성호관, 편의점 앞 정수기 옆 또는 소극장 앞을 무료 복사기 공간 설치 공간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전 공간은 보조 배터리 업체를 도입하는 것인데 보조 배터리 업체의 기계의 크기는 1m 내외이기 때문에 건물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콘텐츠학과 23학번 이가연입니다. 먼저 선거운동본부, 역동, 우주 두 측의 진행 잘 봤습니다. 양측의 대표 공약들을 보니 베리어 프리, 일반 학우 외에 이면 등을 생각한 복지 차원의 구체적 공약이 없어 관련 사항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신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이전 학생회들이 베리어 프리를 공약으로 가져왔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기에 혹은 잘 지켜졌다 생각해 가져오시지 않은 것인지 축제 시 앞에서 볼 수 있다 외에 다른 구체적 시행 안건에 대해 역동에 먼저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정책 기획 단계에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사안입니다. 사실 이전 총학생회에서는 베리어 프리 캠퍼스 공약이 있었지만 행정 절차와 예산 한계로 실행이 어렵다는 현실적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공약보다 상시 추진 체계로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학생회 산하에 베리어 프리 TF를 구성해 장애 학생 지원실, 시설팀과의 정례 협의 구조를 만들고 생활 속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주대에는 약 9,000명의 재학생 중 40명 정도의 장애 학우가 있습니다. 소수의 불편을 방치하지 않으면서도 다수 학우가 불편하지 않은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특별 대우가 아닌 보편적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이상학번 최지우입니다. 저는 1번 SU 제도 도입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을 짚고 싶은데요. 먼저 복수전공 및 전과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SU 제도를 활용한 뒤에 졸업 직전에 복수전공 혹은 전과를 하는 경우로 인해서 학위 취득의 형평성
졸업 직전에 복수 전공 혹은 전과를 하는 경우로 인해서 학위 취득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전공 학점에서도 SU 제도가 활용돼서 본 전공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SU 제도를 도입한 연세대와 서울대 등의 대학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수강 신청 당시가 아니라 중간 평가 이후에서야 SU 등급의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수강 중 좋은 성적을 취득하지 못할 것 같은 과목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선거운동본부 역동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염두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또한 SU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U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학과의 전공에 최대 6학점까지만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등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간고사 이후로 날짜를 설정한 이유는 중간고사 이전까지 교수님의 성향, 그다음에 그 과목에 대한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고사 이후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중간고사 이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집에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에 한두 문장으로 질문 정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김유나입니다. 6번 가나 공약에 관한 질문인데요. 행사 및 정책 기획은 학생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학생회 외부 인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시행하게 된다면 학생회 본연의 역할이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참여형 학생사회라는 것은 학생의 역할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학우들을 읽고 그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을 협상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해 기획하고 하지만 기획단의 방향성 설정과 최종 결정은 모두 총학생회가 전담하며 책임은 총학생회가 지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역동선거본부의 플로어 질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주선거본부의 플로어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앞서 역동 측이랑 유사한 공약이 있는 거를 확인하고 와서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행사기획단 관련해서 학생들 참여하겠다는 공약이 똑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해관계 연예인 선정이나 동아리 공연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을 충돌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 주신 연예인 섭외와 같은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좀 충돌할 수 있다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면 사실 이 연예인 섭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행사를 기획을 할 때 가장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이고 예산상의 어떤 섭외상의 그런 그 업체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전체 내용까지는 좀 공개하기가 힘들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어떤 학우분들께서 전반적으로 원하시는 그런 연예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런 수요조사는 당연히 저희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양방향 소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동아리 공연 구성이 이제 또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질문에는 저희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우주가 지향하는 이 축제기획단은 이 비단 총학생회만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반 학우분들 그러니까 이 아주대학교 모든 구성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 축제의 어떠한 그 합의점 혹은 그 지향점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 학우분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내시게 되더라도 저희 총학생회 구성원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이해관계 충돌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편향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이다. 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모빌리티공학과 이정섭입니다. 슬로건 관련해서 질문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송지현 정후보님께서는 직접 학생 슬로건 정립 총괄을 역임을 하셨으니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슬로건이 정착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올해 이제 아주대학교만의 슬로건을 정립하기 위해서 슬로건 공모전을 총괄했습니다. 이 슬로건을 정립을 하고 제1회 아센티아라는 좀 성대한 무대 대운동장에서 진행된 그런 거의 대부분의 학우분들께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행사에 슬로건을 기입을 했습니다. 그 무대 이제 백그라운드에 홍보를 하고자 무대 백그라운드에 이 슬로건을 기입을 했었고 또한 굿즈에도 이게 기입을 해서 최대한 학우분들께서 이 슬로건이 만들어진 것을 이게 좀 더 퍼져나갈 수 있는 공유될 수 있도록 굿즈에도 넣고 백그라운드에도 넣고 좀 노력을 했으나 이 사실 조금 부족했던 홍보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아주대학부 695호를 보면은 거기 사설에 아주대학교에서 학부사에서는 이렇게 사설을 담았습니다. 그 주차권 가지고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간 우리가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먼저 비판과 감시의 의무를 내던지며 고질적인 책임 회피 관행을 도와온 게 아닐까, 비판을 두려워하는 행정과 무관심에 길들여진 학생 사회 그리고 침묵하는 언론이 맞물릴 때 작금의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필연이다. 이렇게 아주대의 학보사 등 언론사에서는 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공청회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지금 라이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현재 20명 안팎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언론사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주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실지 궁금합니다. 네, 원활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후보자들의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희도 이 아주대학보를 비롯한 언론 3사에서 조금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환경을 당연히 확대하고 조금 더 민주적인 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지원을 하고자 공약을 내세우게 되었는데, 당연히 이전에 이 학보사 대상으로 이제 질의를 드렸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홍보의 부족도 있겠고 어떤 연결의 효율화, 체계가 부족한 것도 있고 전체 학생 대표자분들을 상대로도 좀 더 확대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해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이거 뒤쪽 분이 먼저 손 들어주셔서 뒤쪽에 있는 분 질문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경영학과 이상욱입니다. 예술 체육 창작 장려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주대학교 중앙동아리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예술 체육 창작 분과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오히려 규모가 적고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과나 학술 언론 분과, 준동아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분과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던 저희 공약 예술 체육 창작 장려 문화의 그 공약 같은 경우는 우선 저희 학교의 예체능적인 부분이 많이 다른 학교에 비해 부족한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여 예체능적인 부분에서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약에서는 예체능 관련 분과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것이고, 말씀 주셨던 과학기술과 같은 학술적인 동아리 혹은 서학회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과형 장학제도 확대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정사 2호학번 배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우주 측에도 질문을 똑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주 측의 정책 지회는 현재 신설학부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더군다나 정 후보께서는 올해 공관위원장을 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관위원장으로서의 신설학부에 대한 과방 확보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년에 만약 회장이 되신다면 어떤 식으로 과방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질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답변을 조금 드리자면, 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중앙공간관리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유전공학부 혹은 첨단바이오융합대학에 추가로 신설되는 공간이 필요함을 저도 느꼈고, 당연히 학부의 신설과 같은 그런 신설된 학부에 대해서도 공간이 필요함을 저도 느꼈습니다. 다만 총학생회 회장이라는 자리, 그러니까 혹은 중공간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한 특정한 단체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정한 잣대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위원분들께서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 회의를 주도하고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제가 선거 돌입 전에 선거 후에 이 신설학부에 대한 과방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저도 공감을 해서 그러면 위원분들께 선거 후에 준공관위를 다시 해서 이 전체적인 논의를 해보자라고 이 회의 일정을 회의를 예정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2학번 조현서입니다. 회칙으로 인해 내년부터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그리고 신설된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가 각각 독립된 학생회로 운영됩니다. 이 점은 프론티어 과학학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학부를 제외한 새 학과는 신입생이 없어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3번 우주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프론티어 과학학부와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를 비롯한 이제 신설학부의 경우에 그 기존에 남아있던 그런 학과들의 정체성 혹은 그런 구조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학생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해당 단과대학의 대표자가 그 단과대학의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 그 회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제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사회과학대 정책간담회에서 질문을 드렸을 때 총학생회 측에서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는 학과에 대해 학과 예산이 0이 된다면 이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사회과학대학의 그 선거 관련한 논의를 할 때 그렇다면 기존에 남아있던 학과들의 어떠한 예산이 제로에 수렴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지원 드리겠다라고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지원 방안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학과 학생 앱이 그러니까 자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금 부족할 때 교학팀에서도 좀 지원을 받는 형태로 지금 모든 학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제로에 수렴하게 된다면 총학생회 차원에서 예산팀이나 학생지원팀 혹은 그 관련 단과대학 교학팀께 충분히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잔존 학과의 이제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이 학생 자치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학과 21학번 조수민입니다. 저는 문화파트 11번 공약인 A 아이덴티티 학생증 디자인 공모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두 질의응답으로 체크카드를 중점에 둔 공약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체크카드 학생증을 성공적으로 디자인했음에도 일반 학생증은 기존 디자인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학생증에 대한 부분은 앞서 저희 정책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일반 학생증에 대해서는 자녀 수량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디자인 공모전 및 디자인 변경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때 일반 학생증에 현재 남아있는
일반 학생증 재고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조심스럽다라는 학교 측으로부터 조심스럽다라는 반응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학생증은 당장은 바꾸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고, 체크카드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은행 측과 논의를 진행하였을 때 체크카드 디자인을 바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현재 체크카드 학생증 디자인에는 아직 아주대학교의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로는 체크카드 디자인이 정립되고 그 이후에 우리 학교의 마스코트 치토, 슬로건, 서체 등이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담아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체크카드 학생증을 만드는 것이 해당 공약의 목표이자 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조하진입니다. 정 후보로 나와주신 송재원 후보님께서는 작년에도 이제 1학년간 부총학생회장으로 학교 전반을 다루는 정책에 있어서 충분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시간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번 더 총학생회장 정 후보로 나오시면서까지 개선하고자 하는 학교에 무언가 요소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 전에 질문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 선거에 나오기 전 약 반년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총학생회 아침에 부학생회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제가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 이 1년마다 바뀌는 이 총학생회장, 부회장이 이 총괄자의 자리에서 모든 지금까지 진행된 약 크고자 200여 개의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 그 적응 기간을 거치고 축제를 쳐내는 것에 조금 국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좀 다른 것들을 많이 추진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정확히 1년 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좀 더 선진적인 교육 환경 그리고 이 개선된 정책을 많이 반영하고자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못해서 이번에는 적응 기간 없이 축제는 축제대로 완벽하게 끝내고 추가적으로 학우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 평가 제도, 장학 제도 혹은 지역 사회의 연결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2호학번 김민재입니다. 3번 공약인 성적 공개 투명화 및 수업 평가 개선에서 공약인 성적 세부 항목 공개 의무화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성적 산출 기준은 강의 계획서에 명시돼 있고 성적에 대한 평가 항목별 점수는 학사 서비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번에서는 성적 산출 기준과 세부 항목 공개를 어떻게 더 명확히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세부 항목 기준이 새롭게 규정된다면 이에 관련한 학칙 개정이 필요할 거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학교 유관 부서와 협의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두 문장으로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내용이 길지만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부분에 있어서 학사운영위원회의 학습권 법령에 의해 이러한 학습 세부 항목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권리 이미 명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교과목 CQI 즉 교육과정 환류 체계라고 하여 교수자의 화법, 수업 방식 등이 학생 친화적이어야 학생들의 능률이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소한 부분이더라도 디테일하게 학우분들이
겪고 있는 학습 피해라거나 혹은 학습 부분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확립해야 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공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와 일반 참관 학우분들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 2분씩 후보자들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역동선거본부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후 우주선거본부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역동선거본부는 최종 발언 부탁드립니다. 아주대학교 제45대 종합생계 선거운동부 역동의 정후보 박준석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저희가 준비한 정책들을 제대로 전달드리지 못하거나 긴장하여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공청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의 의견을 마주하며 이곳 아주대학교를 더 나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역동의 정후보로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난 3년간의 학교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아주대학교가 좋았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주대학교를 더 나은 학교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역동은 학우분들과 함께 더 멀리 나아가는 아주대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학생사회, 그리고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주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공약에 관심을 갖고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본 역동은 아주인과 함께 달릴 수 있는 학생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총학생의 본질을 잊지 않고 학생사회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주선거본부의 최종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우주의 정후보 산업과학과 20학번 송재원입니다. 네, 선거운동본부 우주의 부후보 경영학과 2학번 송은기입니다. 일단 이 긴 시간, 늦은 시간까지 긴 공청회를 지켜봐 주시면서 이 학생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정확히 1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 학교가 너무 좋았고 이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처럼 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조금 더 이 학교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면 좋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드렸고, 너무 운이 좋게도 총학생회 부회장에 당선이 돼서 1년이라는 임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운동장에서 축제를 진행을 했었고, 거리 축제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크고 작은 200개의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도 믿음과 지지를 주셨고,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틀리지 않았구나,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부회장을 한번 했으면 됐지 더 한 번 하려는 이유가 뭐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추기 싫었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개인의 인생을 좀 희생을 하면 여기 계시는 학우분들을 비롯한 거의 1만 학우분들께서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총장님이 내년에 바뀌게 되는데, 그럴 때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 역동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1년간 바뀌는 총학생 회장이 부회장이 오더라도 이 우리 학생들의 권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 출마의 이유였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학생 사회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입학했던 22년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행사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오던 기간이었습니다. 해당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행사들을 오프라인으로 다시 바꾸면서 느꼈던 학생 문화가 지속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과 복지사업국, 홍보국, 기획국, 소통발전국, 교육정책국 등 여러 가지 국에서 몸을 담으며 마스코트 TF, 교육체제 개편 TF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학교 전반적인 개혁에 기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기여를 하며 주도적으로 완성을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정후보 송재원과 함께 노력하여 아주 내 학교 학우분들의 학교 생활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선거운동본부 우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친 공청회에 참여해주신 후보자분들과 방청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청회 진행 중 마이크 수음 문제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번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 공청회가 학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향후 제45대 총학생회 선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본 투표일자는 11월 17일 월요일 9시부터 11월 19일 수요일 18시까지입니다. 아주대학교의 주인인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 참여와 관심이 앞으로 우리 학교의 크고 작은 발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해당 공청회의 내용은 언론 3사 인스타그램, 학보와 영자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일 아주대학교 교육방송국 유튜브 채널에 녹화방송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45대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